경영대학 기호 1번 학생회장 후보 금융보험학과 16학번 이동영, 부학생회장 후보 무역학과 18학번 윤지원,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경제학과 16학번 신서현, 부학생회장 후보 관광경영학과 18학번 유지혜입니다. 사전에 추첨을 통하여 결정된 기호 2번 먼저 발언권을 갖습니다. 기호 2번 후보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28대 공감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경제학과 16학번 신서현입니다. 먼저 많은 학우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목포대학교 MUBS와 그 외 관계자분들,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제학과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우분들과 겪었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었던 문제들을 이겨내려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학우분들과의 소통 방법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진실된 마음을 담아 학우분들과 소통하며 책임감을 지닌 방안을 내세우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키워 대표하기 위해 경영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는 학우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학우분들께 말씀드렸기에 많은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에 겸허히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소통에 대한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학우 여러분들께서 주신 기회에 대해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학우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립목포대학교 제28대 공감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신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28대 공감경영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관광경영학과 18학번 유지혜입니다. 먼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MUBS 방송국과 그 외 관계자분들,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포대학교를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학우였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경영대학 부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영대학 부학생회장이라는 자리를 생각했을 때 막연한 책임감이 따랐지만 학과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을 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했으며 때로는 쓴소리도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소리 또한 학우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학우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경영대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추억을 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경영대학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가지 공약이 아닌 부분도 학우분들의 시선으로 항상 고민하고 학우분들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경영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관광경영학과 18학번 유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후보는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28대 열정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금융보험학과 16학번 이동영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금융보험학과 학과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학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진행의 어려움, 그리고 그를 통한 대학생활의 추억의 부재 등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그 아쉬움이 저뿐만이 아니라 경영대 학생 모든 학우들의 고민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과 깨달음이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저는 친화력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불편함이나 고민 또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학생회는 학생의 구성원 모두가 학생의 구성원이라는 직책이 아닌 일반 학우의 입장으로서 학우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하나하나 듣는 학생회입니다. 열정 경영대 공약 하나하나가 제가 만났던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 내년에 이끌어갈 경영대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히 경영대 학우들의 혜택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저지만 내년에 저를 도와줄 학생회와 저를 다그쳐 주실 경영대 학우분들이 있다면 전 내년에 1년에 대한 자신감도 확신도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우분들을 위해 열정으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열정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이동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제28대 열정경영대학 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무역과 18학번 윤지연입니다. 먼저 귀하신 시간 내어 온라인상으로 들어주시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후보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현 제37대 파랑 총학생회 복지국장을 역임하면서 총학생회 1년간의 공약사업 및 학생복지 사업을 기획, 학우분들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학내 학생 복지에 대한 분석과 개선을 도모, 복지 향상에 힘써오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준비했던 좋은 공약들과 사업들이 아쉬움에 남았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한 번 더 학생들을 위해 일해보고자 하는 발판이 되었고, 제가 속한 경영대학 학우분들을 위해 더 좋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싶어 경영대학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경영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생각과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친근한 학생회입니다. 그런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언제나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행사나 안건, 공약 등을 의논하고 계획하며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경영대학 부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우 여러분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경영대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열정과 함께한 1년이 정말 뜻깊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학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경영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정경영대학 부학생회장 후보 윤지연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대 입후보자의 공통 질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취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후보자들만의 취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정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연계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직무 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이후에 특강을 분야별로 나누어 듣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입사 지원서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방식과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지 되어 있는 자격증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 공약은 기존과 다른 점은 다양학과의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자격증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네이버 폼이나 카카오톡 투표 등의 수요 조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것이며 취업 지원실과도 이미 연계를 하여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일정 수요가 차고 그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특강이 경영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개설을 추진해 줄 것을 이미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공약을 가지고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옐로우 아이디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단과대 개별 페이지를 통해 다양하게 학우들의 불편 사항을 들으려 기존의 단과대들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학우들과 소통하는 문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영대 각 후보자들은 SNS 외에 어떤 방법을 생각해 두셨는지 후보자들만의 특색 있는 소통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2번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대 구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구글 폼을 이용하여서 학우들의 불편사항을 획득해서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카드뉴스에서 내일 그런 불편사항이 들어왔으면 이러한 척도로 그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음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할 것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정 경영대에서 준비한 소통 관련 공약은 크게 익명 페이지와 경영대 달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명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NS를 특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익명 질문 사이트를 따로 개설해서 그 링크를 각 학과 단톡방에 공지하는 내용입니다. 글을 통해서 SNS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사용의 접근성이 결여되지 않고 누구나 학과 단톡방에서 링크만 클릭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고, 글을 통해 월별 행사가 포함되는 경영대 달력에도 그러한 사실을 공지, 홍보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홍보 효과와 저희가 생각하는 학우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이뤄낼 것입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앞선 기조연설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주도권은 5분간 유지되며 질문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답변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주도권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하여 결정된 기호 2번 먼저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후보자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문 제휴라는 공약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서 어느 상권과 제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문 제휴 공약을 내세우고 지금까지 확답을 받은 데는 동경야시장, 진안국밥, 깻잎통닭, 오행커피, 목대 1번지, 첨세방앗간, 고깃집 등이 있습니다. 이 7곳을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행복한 커피, 삼국포차, 나무숲 등 3곳은 추후에 더 자세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결제 방법은 정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행복한 커피, 삼국포차, 나무숲 등은 더 이제 추후에 논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그 후문 제휴 할인을 받은 데는 5% 내지 10% 정도의 할인을 누리실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결제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제 방식은 후문 상권인 사장님들도 이제 혜택이나 그런 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만 선택했습니다.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여신금융전문법에 의하면 현금 유도, 카운터에 현금 유도 포스터 부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법임을 알고도 권유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문 상권 사장님과 연계하여 이미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일반 학생들에게 카드나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현금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후문 상권 사장님들과 이미 연계해 놓은 공약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서 우려하시는 저희가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만을 권고하거나 주장하는 공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학우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후문 상권 사장님들과 후문 제휴 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시점에 일반 결제를 통한 할인 혜택도 생각을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쿠폰이나 행사 진행 시의 쿠폰이나 다른 부분의 혜택도 점검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삼국포차, 나무숲,
행복한 커피를 제외한 7곳의 사장님들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저희가 구체적인 수요나 방향만 측정해서 제안한다면 충분히 그런 것에 수긍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혹시 후문상권 사장님들이 이제 다 별다른 서비스를 이야기 안 하시고 현금 유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의 후문 제휴 할인이 원래 있었던 자연대에서 나왔던 공약이고, 저희 경영대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때 쿠폰이나 그런 등의 방식으로 후문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도 사장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쿠폰 사용이나 후문 제휴를 건의하는 것이 아닌 학생 차원에서 그 공약에 임하고 싶고 혜택을 누리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공약입니다. 이러한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에 유도하는 것이 불법이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걸 가능하다고 할 때 그걸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후문상권 사장님들이 이러한 공약이 있다고 해서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라는 것은 너무 일반화를 시킨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부부자 질문하겠습니다. 가글 디스펜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글 디스펜서는 경영대 연구동을 제외한 전체 남녀 화장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예상되는 총 개수는 8개입니다. 만약 이후에 학우들의 의견이나 사용량을 조사해 추가적인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경영대는 각각 16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8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가글 디스펜서를 설치하는 화장실을 중앙 로비가 있는 중앙 로비 라인에 있는 8개의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남녀 화장실 포함해서 8개고, 연구동에 있는 부분적인 화장실이나 강의동 화장실을 제외시킨 이유는 저희가 경영대 사회대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이고 중앙 로비가 사람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8개의 화장실에만 가글 디스펜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도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왕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손 우려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주어진 시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호 1번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구역 개선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흡연구역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재 경영대학교 흡연구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후보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로비 뒤편에 흡연구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대 내 많은 문이 폐문 상태이고 그 흡연장으로 통하는 문 또한 폐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로비 개편 관련해서 행정실에 문의를 했을 때 그쪽 문이 내년에도 폐문일 것 같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폐문 상태일 것이다. 라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렇다면 행정실과 협의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흡연장을 생각한 것입니까? 경영대 부후보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어커튼 설치 목적이 단기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내년까지 계속되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로비 뒤편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후년부터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필요 없는 공약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악화가 돼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설치 관련된 공약이라면 비대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나 대처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란이 만약에 1년 통째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됐을 때는 말씀하신 흡연구역 개선 공약은 전부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흡연구역에 대한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임시 흡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협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행정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행정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지금 중앙로비 T편에 사용되고 있는 흡연구역이 흡연구역 팻말에 붙어 있지만 그건 행정실 측에서도 언제 설치한지 모르고 그쪽이 정식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 학우들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대 행정실에서 생각하는 흡연구역은 야외에 따로 있다는 건데 에어커튼은 실내와 인접해 있는 문에 설치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져서 야외에 흡연장을 설치한다면 에어커튼의 실용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 사항에 따라서 야외에 설치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실내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흡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모두들 야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물 설계도를 보면 실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고요. 팻말과 라인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지금 흡연장으로 사용되는 흡연장이 흡연장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야외 위주로 흡연장을 해야 되고 경영대 행정실에도 이미 야외에 지정된 흡연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에어커튼의 공약을 준비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단 지금 교내 흡연구역으로 야외든 실내든 지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 행정실과 확실하게 이야기가 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법률상 위배되는 내용이 없이 지정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흡연구역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위해서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커튼 설치 공약이 정책집에도 나와 있듯이 비흡연자들을 위해 흡연자들에 의한 간접 흡연을 막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야외로 내년도에 코로나가 진행돼서 야외로 흡연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에어커튼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간접 흡연을 예방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로비 뒤쪽 문이 폐문이라면 사용할 수 없는 점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외에 야외 흡연구역을 임시적으로 지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흡연 문화의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그 문화의 개선을 제외한 에어커튼을 통한 간접 흡연의 방지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호 2번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글 디스펜서의 파손 우려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글 디스펜서 자체적 제품의 결함으로 파손 문제는 행정실과 협의를 통해 학생회에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 외에 분실, 도난, 파손 등의 경우에는 학생회에서 일정 책임지지 않습니다. 학생회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파손되면 그럼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일회성 공약이라고 보아도 되는 겁니까? 가글 디스플레이 설치 이후에 학생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나 수리는 할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고의에 의한 파손일 시 학생회 차원에서 그걸 계속 보수한다면 학생의 예산 문제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약을 준비했을 때 파손과 도난 등의 우려되는 문제를 생각했지만 지금 현 파랑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방향제나 충전기 같은 부분도 경영대 학우들이 그 공공 물품을 사용하는 인식이 좋은 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편이라서 파손이나 고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경영대 학우들의 특성을 믿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편의를 위해 준비한 공약이 가글 디스펜서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소수의 학우분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내문을 화장실 내부에 부착하여 학우분들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며 지속적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제보를 받아서 학생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디스펜서 교체 시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각의 디스펜서의 관리는 주기적으로 시기를 정해 확인 및 보수를 들어갈 것이고, 액상 리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청결 상태나 액상량을 체크해 학우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영대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각을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 기간에는 각을 리필량을 늘려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 1회에 용액을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대 예산에 무리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주 1회 이상 디스펜서의 청결 상태나 각을 액상량을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액상량의 리필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 경과를 지켜보고 보충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1회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용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1.5리터에 120회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회라 하면 경영대 학우들 900명 이상들을 보았을 때 단 1회씩만 사용하여도 그냥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액이 빈다면 많이 쓸모없는 공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앙로비에 있는 8개 남녀 화장실에 가글 디스펜서를 모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개 설치된 가글 디스펜서를 나눠서 이용함으로써 그런 액상의 부족함이나 지속력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공약을 명시할 때 가글 액상을 무한정으로 리필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도난이나 악용의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학우들에게도 누구 한 명이 도난이나 남용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긴 후에는 운영이 잘 된다면 가글 액상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각을 액상에서 포비든 요오드가 함유 의약품 발행 또는 장시간 사용의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가글 액상의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지만 치과에서나 그런 데에서 말씀하시기를 가글 액상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삼시세끼 식사를 한 후에 양치를 2회 정도 하고 점심 대용으로 가글 액상을 사용하는 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가글 디스펜서에 사용되는 소형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에 담길 수 있는 양이 건강에 지정이 이상이 없는 양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실에 구비해서 가글 후에 바로 입을 헹구고 뱉는 형식이기 때문에 오래 장기간 입에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강 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요오드 과민증을 가진 학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글 디스펜서 설치하고 사용법을 공지하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가 물론 경영대 학우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겠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주어진 시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기호 1번 후보자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경영인의 밤 공약 중에 경영인의 밤을 하신다 하셨는데 2018년 톡투유 때 경영대학의 날 공약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가 부재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부의정 후보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모르고 계셨다는데 그러면 이게 참여율 저조로 인해 경영대 야유회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는 공약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이유가 뭔가요? 저희 경영대 부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인의 밤 공약은 경영대 학우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경영대 학우분들과 경영대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톡투유 경영대 학생회 때도 충분한 준비와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약이 잘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갖고 나온 차별성이나 공감 경영대만의 방식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먼저 구글폼을 통한 설문조사와 학우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수합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와 뭐 공간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했을 시 그거에 따른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경영인의 밤입니다. 톡투 경영대 때도 경영인 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의 충분한 조사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인데도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공약을 한 번 더 이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먼저 학우분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기에 저조할 것을 걱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저조함에 있어서 먼저 사전 투표로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 가능한 날짜를 골라서 그 날짜에 시행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참여율 저조를 걱정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공약을 들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조사가 부족했고 그런 똑같은 참여율 저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참여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참여 인원 척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대한 부분 항상 노력하겠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대면 연장 시의 대처 방안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 비대면 연장 시에는 경영인의 밤이라는 공약을 SNS 이벤트나 또한 지금 협의 중에는 있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방법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경영인의 밤 비대면 시에는 스트리밍이나 그런 틀 빼고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저희의 경영인의 밤이라는 경영인의 밤의 공약의 취지는 학우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SNS 이벤트 또한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닌 학우들과 함께 정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후문성권 제휴협약 공약으로 넘어가서 저 강영대 학생회에서 할인 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준 할인 쿠폰의 회수율이 현저히 적었고 그랬는데 지금 후문 제휴 할인과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저희의 후문 제휴 서비스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서비스 위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경영대 학우임을 인증했을 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사이드 메뉴 정도 저희가 제공되는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로 진행됐을 때 구체적인 기준이나 서비스의 그 정도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많은 혜택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진행 중인 질문과 답변은 무효 처리됩니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들은 단상에서 내려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채널 개선 공약 중 학사 일정 캘린더는 목포대 홈페이지나 에브리타임에도 학사 일정이 나타나 있는데 차별점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저희 학사 일정 캘린더는 경영대 학우분들이 경영대 행사들, SNS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언제 어느 시기에 할지를 달력에 일정을 공지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총학 일정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인의 밤 행사에는 밤에 진행하는 것인지 혹시나 저녁 시간 이후부터 진행하게 된다면 통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인의 밤 이름의 취지에 맞게 밤에 개최하려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사정 때문에 통학버스가 감축된 점, 그런 점을 고려하여서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간은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호 2번 경영대학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